이게 아마 2차함계수가 1인 2차함수죠. 뭐 이런 정도로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뭐 이런 정도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차방제 축이 x는 2랍니다. 그럼 이걸 좀 더 변형시켜서 y는 x-2의 제곱 플러스 k 뭐 이런 걸로 쓸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x값 마이너스를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1의 중근을 갖는다? 그럼 뭐 이런 풀이도 있어요. 이 fx는 y값이니까 y값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이걸 중근 갖는 k값을 구하면 이제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이제 x과 만나는 교점 a와 b를 y가 0이 되는 값을 통해서 이제 찾아낸다든지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얘랑 f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이 근이라는 건 결국은 교점의 개수나 교점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간다.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간다는 뜻은 이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이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었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축의 위치가 어디냐면 x는 2. 근데 이 포물선인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1은 x축 평행한 직선이죠. 걔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지나야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1. 안 그래요? 그럼 결론 이 이차함수의 꼭점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k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좀 정확하게 짚고, 뭐, 풀이 시간뿐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럼 그 다음 더 별거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K값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아까 말한 X축과 만나는 교점이니까 Y값에 0 집어넣어서 X에 대한 방정식을. 이것도 뭐 굳이 풀 필요 없이 Y 0 집어넣으면 0은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걸 마이너스를 넘기면 X-2의 제곱은 1이 되고, 따라서 X값은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이게로 넘어가고 넘어가면 교점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런 방식으로 풀이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히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풀이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그렇잖아요. 그 629번 같은 것도 좀 짧게 가야 되죠? 이런 걸로 시간 끌면 안 됩니다. fx식이 나와 있고 포물선의 식이 나와 있고 gx 직선식이 나와 있죠. 근데 f2x-k, g2x-k의 두 식의 합이 삽입된답니다. 이건 처음에 포인트가 이제 2x-k가 겹치니까 얘를 t라고 이렇게 치환하는 게 좋겠죠. 그치? 그럼 ft지? 여기다 t 대입하는 뜻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 gt t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t 값 두 개 나오네요. 인수분해 4 또는 마이너스 2 근데 t가 아까 누구였냐면 2x-k였죠. 그럼 2x-k가 4인 경우와 2x-k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이 식을 정리해보면 x, 우리가 근을 구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양면 2로 나누면 2분의 k 플러스 4 여기 있는 x는 2분의 k 마이너스 2 이게 2차 방식의 이 식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두 실근이에요. 이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 뜻인가 얘네들을 더하면 2k 플러스 2 그게 3 여기서 k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 양간의 치환을 거치면 뭐 대단치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630번과 632번은 좀 비슷한 유형인데
비슷한 패턴인데 631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과 y는 x-의 두 교점을 AB라고 했을 때 이런 포물선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만나는 두 교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근데 3,2가 선분 AB 위에 있답니다. 이 교점 선분을 잇는 이 교점을 잇는 선분 위에 어딘가에 3,2가 이렇게 있다는 뜻이겠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때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면 좀 어렵게 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값, 여기 있는 B값,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여기는 이 점 3,2가 항상 꼭점 좌표보다 위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따지기가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치? 두 그래프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과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 그 교점이 있을 텐데 그 교점 사이에 x값 3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점 사이에 x값 3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연립하면 돼. 어쨌든 교점을 찾는 거니까 얘네들 연립한 다음에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a 마이너스 1x 플러스 2는 0. 어차피 이 교점의 좌표 A값, B값의 X좌표들은 이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근이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럼 이렇다는 뜻이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X축 위에 존재하겠지.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포물선이 X과 만나는 교점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저 점 A의 X좌표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저 점 B의 X좌표를 뜻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하죠? 어딘가에 이렇게 3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3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함수값이 음수가 된다는 뜻이죠. 이해합니까? 그럼 F3의 값이 음수가 됩니다. 0보다 작습니다. 이거를 fx로 본다는 뜻이겠죠. 여기다 이제 3 집어넣었더니 9 플러스 3a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게 음수. 그럼 3a 여기는 6 더하기 8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 따라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8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이면 걔보다 더 작은 거죠. 여기 있는 값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한 2점 얼마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을 테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가장 큰 정수값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좀 표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겠나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 632에서 637 다음 포물선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 Y는 X-1과 만나는 점을 점 Q라고 할 때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이 Q분의 P이다. 다음 중 서로서 PQ 값에 대해서 그 합을 계산하시오. 어쨌든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래요. 이 길이를 구하시라는 뜻입니다. 이 길이를 구하면 그게 어떤 분수값,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면 이게 어떤 분수값으로 표현될 거라는 뜻이죠.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시장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점 P가 의미하는 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포물선 위에 있고 이 점의 좌표를 T, 지금 T가 뭐죠? 이 점 X 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 하나 둔 겁니다. T, 여기다 집어넣으면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점 Q의 Y좌표는 똑같겠네. 점 P의 Y좌표나 점 Q의 Y좌표는 어차피 이 점일 테니까 T제곱 플러스 1 그럼 점 Q의 X좌표를 찾으려면 점 Q의 Y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T제곱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 따라서 그때 X값은 T제곱 플러스 2
그러니까 여기 있는 t 값이 여기는 x 값이 t일 때 여기는 x 값은 t제곱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선분 PQ의 길이는 오른쪽에 있는 점 t제곱 플러스 2에서 왼쪽에 있는 점 t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선분 PQ의 길이에요. 근데 그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 물선인데 식일이 2차식이잖아요. 됐나요? t값이 양수이기만 하면 되죠. 점 P가 1사분면에 있는 점 PQ가 1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t값이 양수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t가 양수일 때 이 포물선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축은 어디 있나요? 이거 축 구하는 공식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1의 축이 있어요. 그럼 t가 양수부터니까 양수만 여기쯤 있다 칩시다. t가 0보다 큰 값. 걔부터 시작해서 쭉 그렸을 때 이 포물선의 최소값은 여기서 나와요. 꼭점 좌표. 따라서 t가 2분의 1일 때 여기 있는 선분 PQ에 최소값이 나오죠. 그럼 2분의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합시다. 최소값은 4분의 1 플러스 8 마이너스 2 4분의 7 네. 이게 선분 PQ의 최소값. 둘 다 서로 선이니까 둘을 더하면 11이 정도 되겠죠. 또 있나요? 애매하면 그냥 수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더니 y는 gx 그래프와 일치했답니다. 직선이 두 그래프와 서로 4점에서 만날 때 그 4점의 x좌표의 합이 9가 되도록 p값을 구하시오. y는 x제곱 그래프는 y는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포물선 이게 fx예요. 원점이 꼭지점. 근데 걔를 p만큼 평행이동했대. p가 양수이면 축보다 오른쪽, p가 음수이면 축보다 왼쪽이겠지. 근데 지금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략 뭐 이만큼 이동했다 칩시다. p만큼 그러니까 p에 그래서 p, 0의 꼭점이야. 근데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면 y좌표는 플러스 1이고 길이가 2분의 1. 약간 좀 드러누워 있는 상태 그런 직선이라는 뜻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대략.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고 4점에서 만나게 그린 거예요. 그치? 자, 그랬을 때 그 만나는 교점 4군데 여기 x좌표를 x1이라고 합시다. 여기 x좌표를 x2로 할게요. 여기 x좌표를 x3 여기를 x4 자, 이랬을 때 이 x좌표 4개 합이 9가 되어야 된답니다. 이건 따로따로 나눠서 봐야 될 게 x1과 x2는 누구의 교점이냐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의 교점의 x좌표가 x1, x2였던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의 해가 x1, x2라는 얘기죠. 연립을 해보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0. 자, 이 식을 만족한 x값 두 개가 x1, x2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만 구하면 되잖아. 이 x1, x2가 뭔지 알 필요는 없어. 그럼 x1 플러스 x2 두 근의 합 근과 계수 관계죠?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1이네. 같은 구조로 두 번째 이번에는 y는
이게 평행이동했잖아. x로 p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p의 제곱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죠. 걔랑 y는 2분의 1x 플러스 1, 얘 연립하는 겁니다. 그럼 x제곱 이 길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p에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붙을 테고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번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있어요. 그 두 개의 근이 x3와 x4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3와 x4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2p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네들이 더하게 되면 2p가 나오네. 그렇죠? 그 2p의 값이 9. 따라서 p 값은 2분의 9. 뭐 구하는 문제죠? 근데? 네, p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플러스다 미안해. 2항이면서 플러스가 됐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2항을 하면서 플러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분의 1에서 음수 빼내면 플러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아까 계산 잘못됐어요. 그럼 이게 둘을 더하면 2p가 되는 게 아니고 2p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p값은 2p 값이 8이 되니까 p값은 2분의 9가 아니고 4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 친구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근이 나왔다는 얘기, x가 만나는 교점이 이렇다는 뜻은 문제 자체는 이게 y는 x제곱 1창, 어쨌든 2창에서 둘 다 1이긴 하지. 그럼 얘가 근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은 근이 x값 마이너스 3과 8이 나온다는 뜻은 이걸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x제곱 두 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죠. 마이너스 5x 두 근을 곱한 값 상수값 마이너스 24는 0. 원래는 y인데 어차피 방정식 만들 거니까 y하고 할게요. 똑같이. y 이렇게 돼 있는 포물선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뭘 잘못 봤냐면 1차항에서 잘못 봤어. 이걸 잘못 본 거예요. 그럼 뭐 상수항은 잘 봤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크게 문제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도 x값이 마이너스 7과 아니다. 이건 근이 아니네. 자 보세요. 얘는 근이 아니야. 얘는 x가 만나는 교점이었지. 근데 얘는 근이 아니고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3이라는 x좌표를 이용해서 y값이 똑같이 나왔다는 걸 확인만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축이 중요해요. 축이. 얘 축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3의 정중앙에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5겠네. 그럼 y는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여기 꼭점의 y좌표 뭐 k라고 합시다. 이런 걸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얘를 전개하면 y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k. 근데 얘는 어차피 상수항 잘못 봤잖아. k가 얼마인지 몰라 어차피. 나는 1차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실제로 그 2차식은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4 이렇게 돼 있는 2차 방정식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두 근. 근데 인수분해 같아요? 안 돼도 상관없어. 아까 문제가 얼핏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제곱이잖아요. 이 알파 베타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네요. 그러면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0,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4. 얘네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저쪽으로 돼 있고 이 꼭점 좌표가 y는 kx 위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두고 이 포물선의 그래프의 축이 다음에 있답니다. 그래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다음과 같은 분수식일 때 두 분모 분자를 더한 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걸 봤네요. 자, 처음에 신경 써야 될 게 이 y는 fx라는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저 그래프 위에 있다고 그랬죠. y는 kx. 그럼 꼭지점의 좌표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포물선이 있고
그래서 꼭점 좌표가 있는데 그 꼭점의 좌표가 이 직선 y는 kx라는 직선이 있답니다. 그럼 내가 x좌표를 만약 뭐 a라고 둔다면 a가 있나 여기? 네, a라고 둔다면 y좌표는 ka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포물선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x좌표 a를 대입하면 y좌표는 ka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fx 관계식은 꼭점이 제니까 그 2차 함계수가 1이래요. 저런 내용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 초반에 있는 저런 내용들. 이게 꼭점 좌표가 되었다는 뜻은 표준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고 x-a의 제곱 플러스 ka 이렇게 포물선식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 포물선과 이번에는 일단 이 fx를 y라고 쓸게요. y. 이 포물선과 y는 k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얘네들이 교점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다시 또 연립해야 되겠죠. 교점은 항상 연립입니다. 연립? 일단 전개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ka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그럼 x제곱 1차 얘랑 얘랑 묶는 거죠.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2a 플러스 kx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k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이 알파와 베타예요. 이해합니까? 그럼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저 2차식을 만족하는 포물선. 그러니까 이게 x 두 점에서 만나. 그 점이 하나가 알파, 그 점이 베타예요. 됐죠? 근데 이 말이 있잖아. 이 fx 그래프, 이게 fx잖아요. 이 그래프의 축의 위치가 다음에 있답니다. 근데 포물선의 축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축 구하는 공식,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뭐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식이 어떨 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차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구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 2차 함수가 만약 x 두 점에서 만난다면 그때 두 개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치고 뒤에처럼 이렇게 알파와 베타라고 치고 알파와 베타의 정중앙에도 뭐가 있어요? 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럼 결론은 그 축의 위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것과 같네. 정말 이렇게 둬도 되나? 해봐. 주어져 있는 방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죠?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2분의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공식이 똑같네. 이유 없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은 다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파생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거 얘가 축이잖아. 근데 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방정식 푼 겁니다. 이건 좀 이제 지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는데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네. 그럼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면 2a 플러스 k 맞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2a 플러스 k 그지? 2a 플러스 k 여기 뭐 빼라고 그랬죠 근데? 축의 방정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값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뺀 값과 같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그 값이
이게 누구랑 똑같죠? 이거 2로 안 나가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2a 플러스 2a 플러스 k였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2로 나눠야 되잖아? 그럼 2분의 2a 플러스 k 거기서 4분의 1을 뺀가? 이게 축이지.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이 포물선 fx는 그래요? 아 근데 이 그래프를 잘못 그렸는데? 이게 fx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연립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 연립 방식 해를 말하는 거죠. 그치? 이 연립 방식 해가 x는 알파, x는 베타야. 됐니? 그런데 fx의 축 이거 말고 얘는 연립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전에 있었던 위에 있었던 이 fx 있죠. 그림이 너무 짧아서 요 fx 요 fx의 축은 어디 있어요? x는 a에 있겠죠. 아까 꼭점 좌표를 우리가 a로 잡아놨으니까. 맞습니까? fx의 축은 x값 a에서 있는데 그 a나 결론은 이 값이 나. 서로 같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좌변을 정리해보면 이게 2로 약분이 돼요. 그럼 a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1은 a. 여기는 a와 여기는 a가 지워지고 넘어가서 양변 4를 곱하면 넘어가서 양변 2를 곱하면 k 값은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k 값 2분의 1만 구한 겁니다. 아직 식이 끝난 건 아니고요. k 값을 구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k 값, 여기는 k 값 2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있는 직선 값을 구했, 직선의 기울기를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아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우리가 모르죠. 그럼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한 것과 같다.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여기다 집어넣어. 알파 플러스 베타 아까 여기 있었죠. 근데 K값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다 2분의 1 대입해보세요. 그럼 2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아까 알파 베타는 뭐였나요? 이게 알파 베타지 않나요?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2분의 1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저기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4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를 분배하면 플러스 20 이렇게 되네요. 됐죠? 다시 계산합니다. 이걸 전개하면 4a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함 없이 두 번 계산되니까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0 이거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남는 거는 4분의 81 뭘 계산하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4분의 81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2분의 9 원래는 플러스만의 2분의 9인데 여기 지금 뭐 씌워져 있죠?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그냥 양수값 2분의 9만 취하면 되겠죠. 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게 칸이 좀 부족해서 항상 이렇게 매번 밀려다니는데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게 사실 선생님이 이게 칠판에다 띄워놓고 판수할 거 아니면 이렇게 글씨를 크게 키울 필요는 없어요. 이보다 좀 더 작아되고 그럼 공간도 좀 많을 테고 그 선생님 판수한 글씨도 이렇게 안 커도 돼. 근데 여러분이 칠판을 봐야 되는데 글씨를 조그맣게 쓰면 안 보이니까 크게 쓰다 보니까 자꾸 매번 자리가 밀려서 자리를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 보면 선생님들 집중력이 떨어져서 순간순간 계산도 좀 틀리고 이럴 때도 있는데 이 패드를 쓰면서 장점이 참 많거든. 일단 첫 번째 어깨가 안 아프고 그리고 쓰는데 시간이 덜 걸리고 문제 같으면 안 써도 되니까 일단 문제가 다 띄워져 있고 그리고 칠판에 쓰게 되면 아무래도 분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분필을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팔에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슥슥슥 연필 좀 써지니까 필기도 빠르고 수업 진행도 좀 빠르고 장점 참 많은데 단점이 이거야. 단점이
혼자 패드에서 수업하는 거면 글씨를 작게 쓰면서 빠르게 한 칸에 다 풀이를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칠판에 보이게끔 크게 띄워놓고 크게 글씨를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자리가 없어서 막 옮겨 다니다 보니까 식이 좀 약간 너저분함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좀 가끔 불만이긴 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좀 잘 보세요. 좀 정신없이 써져 있기 때문에 y는 fx의 꼭점이 y는 kx라는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둔 겁니다. x좌표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그냥 a라고 두고 y좌표는 k라고 두고 그 다음에 그 직선 fx랑 꼭지점의 좌표가 a, k이니까 이렇게 뭐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뭐 할 수 있었냐면 표준형의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었죠. 그 표준형의 식과 다시 이 직선의 교점을 찾아서 알파, 베타를 정리한 거예요. 둘을 연립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고 두 근의 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았죠. 얘는 이제 두 근의 곱을 계산한 거고 두 근의 합. 근데 그 두 근의 합을 2로 나눈 값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계산하게 되면 이거였죠. 두 근의 합을 2로 나눈 값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계산하게 되면 그게 이 이차함수인 fx 얘 축과 같답니다. 근데 저 축이 원래 꼭점 좌표가 a, 로 갔기 때문에 축이 a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얘를 정리해 봤더니 가볍게 a가 지워지면서 이렇게 k 값이 나와요. 그리고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과 격의 관계를 곱셈공식 이용해서 요 공식 있죠? 네. 요 공식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아까 구했던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그냥 가볍게 또 다시 정리했더니 또 이렇게 a가 다 지워지면서 이제 상수항이 나오더라. 그런 문제입니다. 641번. 자, 저런 포물선. 저렇게 두 개의 포물선이 있는데 만나는 꼭지점이 총 4개, 저게 좀 내접하는 직사각을 그려놓고 만나는 꼭점 4개를 그렸어요. ABCD의 둘레 길이가 최대가 된답니다. 직사각형이니까 둘레 길이를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포인트는 항상 이런 문제 포인트는 점 A와 점 B 좌표에 뭔가를 잡아줘야 돼요. 점 A x좌표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t라고 둡시다. t, 근데 이 점 A는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7. 그럼 점 B의 x좌표는 똑같이 t가 되겠죠? t, 얘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의 x좌표니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5.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가로는 얼마니? 2t 아닌가? 이만큼이 t잖아. 그럼 이만큼도 당연히 t가 될 테니까 가로는 2t가 돼요. 세로는 여기의 간격이 세로죠. 그럼 위에 있는 점이 얘다. 음수라 해서 아래 있는 점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점에서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5에서 아래 있는 점 얘를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7. 그럼 얘는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2. 따라서 가로와 세로를 덧셈하게 되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2. 거기에 몇 배? 2배. 그게 둘레 길이 LT라고 합시다. t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4 이렇게 되네요. 결국은 이 식에 뭘 구하란 뜻이에요? 이 식의 최대값. 그럼 t의 범위는 양수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네요. 양수이기만 하면 안 되고 이 위치상 아마 여기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니까 여기 x 절편값 여기 있는 x절편보다는 여기 있는 x절편이 더 x에 가깝죠? 그럼 위로 블록한 포물선 이거 2x제곱 플러스 이거 넘어가면 이렇게 이 식을 0 만드는 x값 그럼 x제곱은 2분의 5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됐니? 그래서
이 x의 위치가, 요 t의 위치죠. 요 t의 위치가 이 값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0보다는 크지만 저것보다 작아야 되니까 0보다는 크고 t는 2분의 루트 10보다 작다. 이게 만약 소수령이면 이렇게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위로 블록한 포물선. 축은 어디 있나요? 축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12 마이너스 12분의 b 3분의 1의 축이네요. 그렇죠? 그럼 3분의 1은 이 범위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0은 여기쯤에 있을 때고 2분의 루트 10, 2분의 루트 10은 뭐 대충 여기쯤에 있다 칩시다. 지금 어쨌든 최대값이 중요한 거라 딴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쪽 끝이 어디가 누가 더 벌어졌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최대값이네요. 그럼 t값에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가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또 계산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 상당히 이게 1등급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자주 기출되는 문제 유형이니까 잘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642번. 자, 두 다항식. 이건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다항식. px에 4x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 3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1 이렇게 되네요. 걔를 다항식 fx, 아니 qx,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5x 플러스 a가 된다. 이거 항등식이잖아.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 나누기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얘를 나눠. 쭉 나눠서 나머지가 이렇게 5x 플러스 a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게 적당히 짜 맞추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2차식이잖아. 그래서 좌변은 3차식인데? 그럼 이게 1차식이 곧 필요하겠죠. 3차의 계수가 3인데? 그럼 3x가 필요하겠네. 안 그래? 그 다음에 플러스 b 없으니까 p 같은 거 둔 다음에 전개해. 전개해서 좌우 대칭 좌우 계수 비율로 정리하시면 a값 b값 다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되고 2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px-3x 플러스 1qx 플러스 mx 제곱은 0. 이것도 뭐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요. px 3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1 거기다 마이너스 3 가로 x 플러스 1 qx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mx 제곱은 0. 이거 우리가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곱셈 공식인데 이거 전개하면 뭐 나와요? x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전개합니다. 3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1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 그다음에 플러스 mx 제곱은 0. 얘랑 지워지고 최고차항이 m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방정식 이 2보다 작은 한근과 2보다 큰 한근을 갖는데 생각해 봅시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첫 번째 이거 중요하겠는데 m의 값이 양수라고 칠까요? 그럼 아래로 블록하겠죠? 이렇게 맞니? 근데 2보다 작은 한근과 2보다 큰 한근을 갖는다는 뜻은 한근이 알파고 한근이 베타라면 2가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잖아. 가운데냐 어느 쪽이 더 가깝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파 베타 사이에 2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야 한근은 2보다 작고 한근이 2보다 크겠네요. 그럼 결국은 F2의 값이 다시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F2 이거를 fx로 두고 그다음 2를 대입하면 4m 플러스 10 그게 0보다 작다.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아니, 근데 m이 양수라고 하지 않았나? 아까 처음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그런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m의 값이 음수의 범위가 나왔네? 모순이네? 그럼 이건 잘못된 풀이법이었다는 뜻이죠. 두 번째, m의 값이 음수라고 칩시다. 근데 이번에는 위로 블록하다는 뜻이에요. 보물선이 위로 블록. 그 다음에 한근 알파, 한근 베타. 똑같이 여기 이쯤 여기쯤 더 치고 이번에는 F2의 값이 양수. 그럼 F2 아까 계산했던 거잖아요. 4m 플러스 10 걔가 양수. 이렇게. 그럼 넘어가면 4m의 값이 마이너스 10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 됐죠? 그럼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큰데 0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 m이 있겠죠. 그 m에서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봤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두 개가 정답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643번 마지막 문제. 자, 위에 있는 포물선은 마이너스 1,4를 네, x 값으로 갖고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과 4를 x 값으로 하는데 위로 블록하네. 그러니까 똑같은 근을 갖지만 하나는 아래로 블록, 하나는 위로 블록이 되는 거죠. x축 어디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4를 기준으로. 근데 마이너스 1과 4 사이 안에서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위로 블록한 포물선. 됐니? 마이너스가 4를 근으로 가지면서 위로 블록하려면 저렇게밖에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4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여기는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fx의 그래프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m, 이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잖아. 45도로 기울어졌으면 오른쪽 위로 가는 직사. 저 직선과 교점이 3개 나와야 돼. 어떻게 그리면 3개 나오지? 일단 이렇게 그리면 3개 나오지 않나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y는 x 플러스 m. 결론 얘가 뭐를 지날 때죠? 마이너스 1,0는 정도 지나가네. 그럼 대입해요. y에 0, x에 마이너스 1, 플러스 m. 따라서 m의 값은 1. m값 하나 구했고요. 근데 또 세 군데에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 군데에서 지나가죠? 이렇게.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또 세 군데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y는 x 플러스 m이라는 직선과 포물선이 접하잖아. 그치? 근데 어디로 블록한 포물선이냐면 위로 블록한 건가 얘랑 접하는 거야. y는 쟤를 전개해 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의 음수 붙었으니까 플러스 3x가 되고 플러스 4. 얘네들의 교점이 한 개야. 아, 그러면 연립해서 판별식 0이 되는 중근의 개념이 되죠. 그럼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m-4가 0. 됐습니까? 여기서 판별 씁니다.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m 플러스 4 그게 0. 따라서 m의 값은 5. 이렇게 n값 두 개가 나옵니다. 그들의 합을 계산하면 6이 정답이 된다. 괜찮나요?